조선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어공인상담소장 기네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굉장히 잘 알고 계신 흥선대원군 이후에 고종 황제가 집권을 했을 때 영어 열풍이 우리나라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왜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는 흥선대원군, 이제 잘 아시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흥선대원군은 외세의 문물을 못 들어오게 막았던 사람이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외부의 문물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종 황제가 방미사절단을 통해서 신문물들을 보고 미국이 굉장히 큰 강대국이구나, 미국의 문물이 앞으로 선진 문물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통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청나라 관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통상 수교를 맺게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는 그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영어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양반 중심으로 관리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공부 같은 거는 대부분 양반들을 통해서 스타트를 하고,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만들었던 유경공원이라는 어학당을 설치를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사에서 배웠던 헤이그 특사 파견까지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발표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헤이그 특사 파견까지 가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기준으로 영어를 이제 유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딱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영어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반면에 조선시대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배웠으면 영어를 할 수 있게끔 습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종 황제가 설치한 유경공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수교를 했으니 미국인들이 건너왔겠죠. 선교사분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상놈, 여자라든지 전부 다 영어를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 평균을 내보니 6개월에서 1년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지금의 우리보다 더 영어 공부를 잘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고종 황제가 설치했던 유경공원에서 배웠던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기, 쓰기, 지문 해석, 문법 정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영어 공부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금방 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유경공원에서 실시했던 교의 영문 영어의 원칙을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이 있겠죠. 과학, 수학, 국어, 도덕 이런 것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겁니다. 듣기도 영어로, 말하기도 영어로, 쓰기도 영어로, 읽기도 영어로,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모든 과목들을 영어로 쓰고 실생활에서 영어를 접하다 보니 사람들의 영어 습득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습득력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지식을 덧붙이는 방식,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영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애기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단어 선택이 고급스럽지 않을 줄 몰라도 우리보다 확연하게 말은 잘해요. 거기에 단어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문법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지더라,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 동사, 주어, 뒤에 전치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그럼 관계대명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접속사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불규칙 동사, 불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 어렵겠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왜 배우게 됐을까? 일제시대라는 뼈아픈 과거가 있던 나라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문법을 정리해놓고 그거를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가 딱 끝나고 5년만 지나도 외국 선교사들이 하는 발음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들려서 선교사 말고 듣던 학생들이 웃었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영어 공부 방법을 다시 처음부터 바꾸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영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 나왔던 게 그 정약용 선생님께서 편찬한 아학편이라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훈민정음을 사용을 했어요. 바람 새는 소리라든지 뭐가 폭발하는 소리라든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을 글로 적을 수 있게끔 만든 문자다,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 높낮이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높낮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새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크게 파열하는 파열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을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한글에는 없는 발음인 이런 소리라든지 뭐 여기서 터져 나오는 소리 같은 이런 소리라든지 전부 훈민정음을 통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당시의 미국 발음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문자로 우리는 공부를 해서 영어가 더 빨리 늘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다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럼 이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훈민정음부터 배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 나올 거예요. 그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적은 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왜 하냐? 그래야 미국이 이런 발음을 쓰는구나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뭐 오글거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의 학습법이 그래서 1년 만에 호화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따라했을 때 손해보는 건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영어 고민 상담소장 기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이번에 진짜 계정 안 폭파됐으면 좋겠다.